기존의 텔러스 690도 여기 와서 들으셨잖아요. 같은 네. 공간에서. 그때 들으셨던 거랑 좀 많이 다르게 들렸는지 궁금하거든요. 690은 대형 스피커를 울릴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계였다 그러면은 텔러스 800부터는 제대로 울리는 거가 뭔지 보여주겠다를 시작하는 단계. 황꿈님 어떻게 들렸어요? 네, 저는 생각보다 느끼게 된 게 좀 많았는데 뭐 오기 전에 스펙부터 좀 살펴봤어요. 이게 저희가 오늘 만나는 미메시스 시그니처 프리랑 텔러스 800 텔러스 800은 광입력이 파워 앰프인데 있네? 뭐 그런 건 좀 놀라웠고 이제 골드문트 프리도 다 디지털 프리가 되는구나. 저는 마에스트로 좋은 스피커고 스텔라 좋은 스피커다 이렇게 생각은 했는데 오늘 들으면서 이 둘의 차이가 이 정도 났구나. 체급 차이가 저는 이 정도까지 나는지는 몰랐어요 사실은. 마에스트로랑 하면 되게 좋겠다 했는데 나중에 스텔라 듣고 나서는 이거는 마에스트로랑은 같이 사면 힘들겠다, 스텔라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차이가 많이 느껴졌고, 또 하나는 저희가 항상 골드문트 얘기 들을 때 스피드감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네네. 제가 생각하는 스피드감이라고 하는 건 저희가 음악을 들으면 이 공간이 어떤 그림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시간축으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쫙 펼쳐진다고 하면 이제 누군가는 그 그림을 막 그리겠죠. 그 형태가 저한테 전해질 때 뾰족뾰족한 건 어떻게 표현했는지, 고음을 크리스피하게 했는지 아니면 더 부드럽게 했는지, 아니면 저역은 뭐 이런 형태로 했는지, 그런 느낌들이 또 시간열을 따라서 잘 펼쳐지는지 그런 걸 좀 느끼려고 하고 그렇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친구들한테 오늘 그 느낌을 확실히 느낀 게 뭐 댄스 음악은 워낙 비트가 빠르니까 넘어들어올 때 이런 의미 있었어 이런 걸 느끼는 시간도 짧은데, 클래식 같은 경우는 저음을 연주하는 부분과 이 연주자들이 만드는 상황이 또 녹음이 좀 안 좋은 음반들도 있잖아요. 그런 걸 다 통합해서 들을 때도 와, 이거는 연주자가 섭섭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오케스트라의 일원인데도 그 소리까지 다 표현해서 온다는 느낌이, 특히 스텔라로 들을 때는 전 저역만 처음에 신경 썼는데 중역 때의 그 풍성함이, 디테일이 얘가 이런 소리를 냈구나, 왜 그때 몰랐지? 그래서 오늘 골드문트가 얘기한 스피드감이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골드문트 디자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디자인을 보면서 가장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너무나 완벽한 사각형으로 출발을 해요. 아주 작은 디테일밖에 없거든요. 골드문트가 이번에 디자인한 거 보면은 절제되어 있는 사각형 모양의 패널을 살짝 안쪽으로 넣는 엣지 하나만 딱 넣어놓고, 사실 정면에서 봤을 땐 그 이상의 디자인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각형 패널 끝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의 고급스러움을 나타낼 수 있는 거는 마감, 조립 기술,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옷도 아무리 치렁치렁한 것보다도 차은우 씨도 보면 정장 딱 하나 입어봐요. 너무 세련돼 보이잖아요. 네. 잘생기면 흰티에 청바지면 끝나죠. 네, 그런 느낌처럼 아주 깔끔한데 너무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디자인한 것 같아. 그 수입사가 갤러리잖아요, 오디오 갤러리. 네. 정말 딱 그 갤러리에 딱 맞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은색이지만 매트하면서 여백의 미들이 있으면서 딱 음악만 집중할 수 있는, 지금 신호가 와 있어요, 난 전원 들어와 있어요, 뭐 그런 것만 표현해주는 저 LED랑 되게 좋더라고요. 너무 강하지 않고 디자인은 헤리티지를 유지하면서 변화해 가는 게 멋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오늘 제일 좀 인상 깊게 들었던 곡하고 그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차이콥스키 심포니 2번의 마지막 피날레를 들었는데 그 음반이 사실은 녹음이 좋지 않거든요. 근데 일부러 그걸 골랐어요. 왜냐면 어떻게 이거를 얘가 그려줄지가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부담스럽지 않게 스케일을 다 표현해주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돈 많이 벌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좋네요. 네. 저는 크라운 임페리얼 앨범 같은 경우는 유의 깊게 들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간간히 이제 총주가 이루어지고 다시 이제 파트가 조금씩 쪼개지면서 이제 야금으로 내려가면서 팀파니가 아주 뒤에서 잔잔하게 한 번씩 두들겨줘요. 근데 이거를 핸들링을 완벽하게 팀파니 음색을 해줄 수 있는 애들은 리드미컬하게 그러면서 쫙 깔아주면서 그 공간을 채워주는 그런 느낌이 나는데, 이게 점점 급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소리가 아예 안 들려요, 그 부분이. 근데 오늘은 팀파니가 재밌고 발랄하고 천천히 반사되는 음들 들으면서 전체적인 홀 사이즈가 어떻고 스케일이 어떻고 그런 게 다 그려질 정도로 아주 명확하고 디테일하게 들려준다는 거에서 되게 저는 놀랐었습니다. 이 점은 조금 아쉬웠네, 약간 개선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포인트 같은 게 있었는지. 솔직히 이건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해석력이 좋은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부드러운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떤 한 오디오를 듣고 평가할 때 어쩔 수 없이 대립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스피커는 분명히 해상력이 엄청나게 높고 디테일한 거를 주로 삼는 프리 조합보다는 더 장기적으로 부드럽고 오래 들을 수 있는 쪽으로 더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옛날에는 해상력이 좀 떨어진다고 하는 오디오들에서 느껴지는 해상력이랑 하이엔드로 갈수록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쵸.
그 해상력이 너무 지나치게 올라갔을 경우에는 좀 쏘는 맛이 그쵸, 많이 그쵸. 들고 오래 듣는데 좀 불편한 감은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은 짧게 들을 때는 그런 자극적인 느낌이 또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쾌감이 엄청나죠. 네, 근데 그 두 가지가 어떤 게 더 좋다기보다는 필요에 의해서 그렇죠. 네.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시스템 두 개를 놓고 그래서 만약에 들으시는 스타일이 대단히 클리어하고 음을 진짜 하나하나까지 다 쪼개놓고 섬세해야 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하면은 단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단점 얘기할 게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단점을 얘기할 수 있는 물건인가 싶을 정도인 게 가격을 들었는데 외국 리테일가보다 굉장히 저렴하게 파신다고 하고 저는 단점을 가격을 생각했는데 그 부분도 많이 해지가 되는 것 같고 저는 파워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광입력되는 파워에서 호감을 굉장히 느끼고 있었고 오늘 드라이빙 하는 거 보면 야 파워는 뭐 솔직히 나쁜 말 하기가 어렵다. 없는 단점을 가져와서 얘기하기 좀 힘든 것 같고 모노가 되는지 좀 테스트 해보고 싶은 뭐 그런 거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만 생각나고요. 단점을 얘기하고 싶어도 겉모양도 이쁘고 가격도 비싸지만 워낙 우리나라에서 싸게 유통이 되니까 내가 못 사는 것 뿐이지 그거 말고는 단점을 못 찾겠네요. 그렇죠. 사실 저희가 여기서 단점을 찾으려면 10억, 20억, 100억 하는 거 딱 갖다 놓고 얘보다 뭐가 안 좋네 해야 되는데 그렇죠. 별로 불만 없이 들어서 네. 오늘 1시간 반 정도 막 들으셨는데 거부감 있으셨는데 그리고 볼륨도 좀 큰 편이긴 했거든요. 볼륨을 저도 높게 듣는 편인데 오디오 갤러리가 볼륨을 좀 제가 듣는 것보다도 살짝 더 높게 들으세요. 그 볼륨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었는데 오늘은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이제 듣던 볼륨으로 내려올 때는 볼륨이 좀 부족한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이엔드로 갈수록 볼륨을 더 많이 들어도 좀 덜 부담스러운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오늘은 좀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마에스트로에서의 볼륨이 저한테는 좀 부담스러웠어요 처음엔. 근데 스텔라로 넘어와서는 그렇죠. 더 올리고 싶죠. 네, 이게 다 공감하실 겁니다. 소리가 좋아질수록 그다음에 핸들링이 잘 되고 있는 걸 느껴지면 질수록 볼륨은 더 올라가고 저역 부분도 얘가 양질의 저역이 나오는 순간부터는 어느 순간 저역이 처음에는 고막을 되게 짓누르는 느낌으로 들리다가 깊이감 있고 그렇죠. 저역대가 충분히 내려가기 시작하고 핸들링이 많이 되면 귀보다는 몸으로 먼저 많이 느껴져요. 골드문트에서 자랑하는 스피드 처음에 이제 들어보시기 전에는 얘가 좀 센가 딱딱한 소리를 내는가 뭐 그런 부분을 이제 연상할 수 있는데 제가 느끼는 골드문트의 스피드감은 소리 자체의 스피드와는 조금 다른 결인 것 같아요. 골드문트는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하나의 출발점이 다 다르더라도 얘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1번에서 출발하네 2번에서 출발하네 걔를 전부 다 쪼개놓으면은 귀 속으로 들어왔을 때는 그게 음장감으로 변하고 소리의 디테일한 게 결국 그런 데서 나오는 것 같고 바이올린도 저희가 알기로는 초저역의 소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그렇죠. 무게감이나 레스감 무게가 갑자기 붐 하고 내려가잖아요. 근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 원래는 바이올린 소리에 초저역 대역이 없는데 다양한 연주자들의 출발 시점과 끝나는 지점에 여러 가지 사운드 웨이브의 합성이 저역을 만드는 것처럼 만들거든요. 양감 만들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그걸 얼마나 잘 쪼갰느냐 어떻게 스피커에서 합쳐서 귀에 들어왔냐에 따라서 되게 묵직한 소리가 날 수 있고 아니면 그냥 뭐 바이올린 소리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골드문트 그걸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그거를 잘 하는 것 같아요. 이 시스템을 어떤 분한테 좀 추천하고 싶은지. 일단 집이 커야 될 것 같아요. 돈 얘기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자기 예산에 맞게 네. 구입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스피커는 제대로 된 핸들링 되는 걸 보려면 결국은 크고 그죠?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스테레오를 좋아하는 게 스테레오로 음악을 듣든 영화를 보든 전 다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정도 기기들은 굳이 센터가 없어도 대사 전달도 명확하고 그래서 거실이 굉장히 크고 좀 여유가 있는 정도면 굳이 막 다채널 하지 말고 스텔라급 정도로 해서 파워랑 같이 세트를 해놓고 프리 대신에 이제 이 광입력들이 다 있으니까 리시버 같은 거를 앞단에 둬서 소스를 좀 더 HDMI랑 해서 처리한다든지 하면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 정도 구매하시려면 그 정도 사실 테니까 50평이 넘는 집 정도에서 거실이 좀 넓으시면서 청구가 또 확보되는 집이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제 이거 들으면서 야, 천장 높은 집에서는 진짜 너무 좋겠다. 이거는 뭐 하늘에서 음이 쏟아지는 경험을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디오를 하시면서 영화도 보고 싶으시다 그러면 사실 영화를 보면은 뭐 5.1 채널 약간 뭐 돌비 시스템도 좋고 하지만 돌비 시스템도 사실 익숙해지고 나면은 네 뻔하죠. 가장 부족한 게 영화에서 나오는 그 웅장한 그 느낌 결국 저역에 욕심이 나거든요. 이렇게 가셔도 그 느낌 납니다. 뭐 그런 느낌? 그리고 중역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마에스트로 들 때는 그렇게까지 느끼지 못했는데 스텔라로 넘어오면서 와 중역이 굉장히 좋구나. 골드문트 들으면서 중역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 중역도 되게 좋아서 비싼 애들이 좋구나.
이번에 시청회 하시잖아요. 오시는 분들한테 추천 포인트? 저는 개인적으로는 결국 시청에 가면 그 음악을 듣고 와서 집에서 다시 틀어본다든지 그런 경험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추천곡도 좋겠지만 자기가 안 친한 음악들이더라도 좀 유명한데 악기가 많은 곡들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집에서 이게 볼륨을 낮췄을 때도 아까 들어보면 오케스트라 음들이 뭉쳐 나올 때 여러 악기들이 같이 내는 소리인데 그 소리가 하나로 나오는 걸 그 사람들이 목표로 하겠지만 결국 저희가 듣는 입장에서는 다르게 들리는 게 더 재밌거든요. 그런 디테일 차이가 굉장히 커서 그런 게 느껴졌던 음악들이 있으시면 가져오셔서 부탁을 해보셔서 들어보시는 거 좋지 않을까. 오디오쇼 같은 데 가면은 제일 문제가 스위스팟에 혼자 앉아가지고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실망하신 분들이 있으면 한 절반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집에서 들었었던 것보다 음장감도 안 나오고 뭐 왜 우리 집에 건 가수 여기 앞에 서 있어. 여기 건 뭐 별로네 뭐 1억이라는데 뭐. 근데 오디오쇼나 그런 데 가서 그런 거를 느끼시려고 하면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그렇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가서 이제 가장 많이 들어봐야 되는 부분은 볼륨이 크거나 정보량이 많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리가 지저분해질 수 있는 상태의 음원이라든지 볼륨이라든지 그런 걸 넣었을 때 얘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음을 그쵸. 풀어내는지만 확인을 하시는 자리가 더 알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듣던 스티비 원더 음악 같은 것들 이거 녹음이 뭐 잘 됐을 텐데 왜 이렇지 하고 들었는데 하이엔드 오디오에 넣었더니 완전 다른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음원이 좋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도 한번 틀어보면 되게 다르게 풀어줄 때가 있어서 맞아요. 그런 것도 재밌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골드문트 한 문장 평가. 골드문트도 세대 교체를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중국어를 주로 보면 이제 좀 예전 제품들 그리고 변화에 살짝 대응이 늦은 느낌이 들 수 있는 그런 스펙들이었는데 이제 딱 보면 저는 아직 광임적되는 파워는 처음 봤고 프리도 이제 디지털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그리고 들었을 때도 예전에는 골드문트가 주던 그 미래의 느낌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얘는 이제 다시 미래를 보여주기 때문에 세대 교체된 골드문트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위대한 개츠비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뭔가 멀리서 바라봤을 때는 범접하기 어려운. 근데 막상 알고 보니까 되게 화려한 면도 있고 재미난 면도 있고 그리고 유명한 짤방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는 소리가 들었을 때 약간 그런 이미지가 좀 떠올라요. 폭발력도 있고 너도 다채로움도 즐겨볼래? 있고 그다음에서 즐겁고 예뻐요. 그리고 솔직히 약간 그죠? 턱시도 하얀색 턱시도를 차려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저는 그래서 위대한 개츠비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같다. 네, 그런 느낌.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도 또 이런 시간 만들어 가요. 감사합니다. 너무 칭찬받아요. 근데 이거는 뭐 까기가 힘드니까 안 좋아요. 뭐 안 좋은 얘기 할 게 있는데 저희 곤란합니다.